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문화재단, 울산관광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개의 기관에 대해 일괄 증인 선서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수관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두 개 기관을 대표하여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선서문을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재단 이사님 일어나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정배. 울산관광재단 대표이사 한경준.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문화재단 소관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정배입니다. 김종섭 위원장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 권태호 의원님, 이장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문화예술로 행복한 시민과 품격 있는 울산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재단 법인 울산문화재단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본부장님, 서정민 기획경영팀장, 심다혜 예술지원팀장, 박은정 지역문화팀장, 정문석 문화예술교육팀장, 김성태 축제추진단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22년도 세출 예산 현황, 주요 업무 보고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울산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에 부응하고 품격 있고 따뜻한 문화예술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다음 이쪽 기구입니다. 재단은 1본부, 4팀, 1추진단, 1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2022년 9월 30일 현재 일반직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정원 29명 중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담당 사무는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단에서 소탁 운영 중인 시설은 아르코 공연 연습센터입니다. 5쪽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145억 8,800만 원이며 사업비는 124억 5,600만 원입니다. 적립기금은 2021년 결산 기준 28억 4,300만 원입니다. 6쪽부터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문화재단은 첫째, 예술로 발현한 창의, 둘째,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 셋째, 문화로 실천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술로 발현한 창의입니다. 11쪽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4개 분야의 12개 세부 사업으로 지역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 및 교류 활동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18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18억 7,200만 원입니다. 32쪽 공연장 산주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과 우리시 공공공연장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5개 공연장, 6개 공연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5억 5,400만 원입니다. 34쪽 전국 공연장 산주단체 페스티벌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4년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올해로 9번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전국의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으며 해마다 16개 정도의 단체가 참여하는 순수예술 공연예술제입니다. 올해는 11월 18일에서 12월 3일까지 우리 지역 내 12개 공연장에서 14회의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산은 총 1억 8천만 원입니다. 36쪽 예술인 창작 안정 융자 이자 지원입니다. 관내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중 중위소득 170% 이하인 예술인의 융자금 이자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창작 활동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총 4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2천만 원입니다. 38쪽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창작 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관내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00명의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3억입니다. 예산은. 40쪽 공연장 등 대관료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등록 공연장과 민간 갤러리 등의 전시나 공연을 하는 예술인과 단체의 대관료를 지원하여 창작 발표 등의 예술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현재 59건의 대관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7천만 원입니다. 44쪽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울산 운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울산광역시의 협약을 통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7년 11월 28일 개관 이후 울산문화재단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시한 지역 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예술인과 연습공간 운영 사업으로
9,923명이 이용하였으며 예산은 총 1억 원입니다. 46쪽 울산 메세나 지원입니다. 예술단체가 기업에서 후원받는 기부금에 시비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0개 단체를 지원 중에 있으며 예산은 총 7천만 원입니다. 48쪽 거리공연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연 문화 기반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6개 단체와 4명의 예술인을 선정하여 총 60회의 거리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1,400여 명 정도 관람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5천만 원입니다. 50쪽 태화루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서의 태화루 누각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시, 공연,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36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940명 정도가 관람하셨습니다. 예산은 총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입니다. 55쪽 울산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 특성화, 창의예술교육의 36개 단체와 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954명의 시민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9억 2,600만 원입니다. 58쪽 울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울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광역센터로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와 광역과 기초 및 문화예술교육 현장과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우리 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34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86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예산은 국비 2억 800만 원 포함하여 총 4억 1,600만 원입니다. 62쪽 문화예술교육사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를 문화시설에 배치하여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개 문화시설 및 기관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고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는 해당 기관에서 시민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463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예산은 국비 8,600만 원 포함 총 1억 7,200만 원입니다. 64쪽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3개의 문화시설을 선정하여 유아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합니다. 806명의 유아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예산은 총 1억 5천만 원입니다. 66쪽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개 단체를 선정하여 상주 인력 배치와 문화파출소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수는 293명이며 국비 5천만 원 포함 총 1억 원입니다. 68쪽 제56회 초영문화제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의 민속문화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민속문화로 5개 구군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시민과 전국체전 선수단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식 행사를 비롯하여 공연과 전시, 주제 프로그램, 민속놀이 경연대회, 향토문화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차별화된 고품격 전통 연희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3만 7천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기업 후원금, 메세나 지원금 1천만 원 포함하여 총 3억 7천만 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총 예산 총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70쪽 태화강 공연축제 나들이입니다.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예술과 자연을 주제로 열린 축제입니다. 지역 공모로 선정된 10개의 공연과 9팀의 프린지 공연, 7개의 전시와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18,000여 명이 방문하셨습니다. 예산은 총 2억 원입니다. 72쪽 2022년 울산문화축전입니다. 해당 사업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의 개최를 기념하는 문화행사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운영되었습니다.
17개 광역시도의 예술단을 초청하여 태학관 국가정원에서 공연을 했으며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관광객과 선수단을 위한 거리 공연, 전시 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2만 8천여 명이 찾아주셨습니다. 예산 총액은 3억 원입니다. 74쪽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예술동호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총 15개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5천만 원입니다. 76쪽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문화 역량 정진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0개의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생활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로 실천한 가치입니다. 83쪽 울산 청년문화 기반 구축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문화활동가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0명의 청년문화활동가를 발굴 및 육성하고 7개 단체의 기획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억 원입니다. 86쪽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공모 사업으로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및 가치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민의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2,500만 원 포함 총 예산 3,500만 원입니다. 88쪽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과정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발굴과 창업 등을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구군의 거점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의 현황과 과제를 발견하는 등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교육생 40명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비 5천만 원을 포함 예산 총액은 1억 원입니다. 90쪽 울산 문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제4차 법정 문화도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울산은 올해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예비사업과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29일 법정 문화도시 지정 관련한 현장 발표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2억 원입니다. 96쪽 울산 아시아퍼시픽 뮤직 미팅입니다. 음악 산업의 중심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우수하고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9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으며 17개 공연의 현장 공연 관람객은 3,500명, 온라인 관람객은 5,000여 명이었습니다. 공모 지원금 9천만 원 및 메세나 지원금 2천만 원 등 확보 총 4억 7천만 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예산 총액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104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권 증진 및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관광체육 분야에 이용 가능한 문화놀이 카드를 우리 시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1,995명 전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비 32억 7,300만 원 포함 총 예산 46억 9,700만 원입니다. 106쪽 예술인 파견 예술로 지역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다양한 예술 분야의 직무 영역 개발을 위하여 예술인을 기업이나 기관에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 기관 4개 예술인 5명씩 20명 예술인 20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국비로 1억 5,800만 원입니다. 108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에게는 활동의 기회를, 소외계층에게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300만 원 지원되는 30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억 원입니다. 110쪽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예술단체 15개 팀을 선정하여 야외 클래식 공연 12회, 문화소외지역 공연장으로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3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9,500만 원입니다. 112쪽 문화가 있는 날 가족 맞춤형입니다. 해당 사업은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육아 부모와 가족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총 10회 영화를 상영하였고 예산은 총 5천만 원입니다. 114쪽 문화가 있는 날 실버 마이크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 공연팀을 선발하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개 팀을 선발하여 팀당 5회의 출연으로 부군별 4회씩 공연하여 총 20회의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울산문화재단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김정배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울산관광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관광재단 소관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울산관광재단 대표이사 함경준입니다. 저희 울산관광재단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화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손동열 스마트관광팀장입니다. 안 들었어요? 박경수 관광인프라팀장입니다. 구원호 전시사업팀장입니다. 조수현 센터 마케팅팀장입니다. 황진찬 센터 운영팀장입니다. 울산관광재단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울산관광재단은 관광마이스 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1본부 7팀 정원에 7팀에 정원 48명, 현원은 4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별 담당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울산관광재단 세출 예산액은 140억 7,100만 원이며 9월 30일까지 60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80억 3,300만 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7쪽 울산 시티투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동해 남부선 개통으로 인한 부산과의 지하철 연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인한 울산 방문객의 증대, 지역 호텔과의 연계를 통한 시티투어 이용 활성화, 코로나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테마형 코스 재개 등으로 전년 대비 시티투어 이용객이 31,639명으로 약 23배 증가하였고, 연말에도 수험생 및 크리스마스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 추진, 인기 관광지와의 업무 협력을 통한 시티투어 이용객에 대한 추가 할인 적용 등으로 지속적으로 시티투어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8쪽 우수한 기술, 참신한 아이디어로 관광 플랫폼 다양화입니다. 울산관광재단은 내년 상반기 오픈을 목표로 스마트 관광도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와 시비 7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시티투어, 관광택시, 개인용 이동수단 등 다양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다양한 복합 관광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관광패스, 울산의 관광 서비스 업체 등의 특산물, 기념품, 관광체험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유통하는 관광특화 온라인몰,
울산의 맛집 400곳을 발굴하여 예약 결제까지 가능한 스마트 오더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울산을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이 모바일을 통해 보다 손쉽게 울산의 다양한 관광 정보를 얻고 다양한 할인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쪽 지역 관광정 홍보 전략 강화입니다. 관광상품의 주 홍보 유통 채널인 국내 온라인 여행 판매 플랫폼 OTA에 울산 관광상품의 판매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울산 지역 내 관광사업체의 매출 증대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울산 관광상품 OTA 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야놀자, 인터파크 등 국내 유력 OTA 2개사와 4회에 걸쳐 SNS 채널 활용을 통한 인터넷 실시간 방송, 판매 기획전 등을 추진함으로써 1차 기획전의 방문자 수 1만여 명, 예약 건수 약 1,000건, 숙박 인원 3,000여 명 정도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3회의 추가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 울산 관광의 변화와 도약을 이끄는 관광 기반 조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 울산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며 국비와 시비 각각 10억 원씩 매년 20억, 총 5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지하 1층 약 1038제곱미터 규모로 설립되며 관광 스타트업 창업기업 육성, 전통 관광기업 운영 지원 개선, 관광 일자리 허브 운영, 지역 관광 사업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사업체의 자생 구조가 확립되며 주민 주도형 관광 사업체 육성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12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연계 교통망 구축, 주요 교통 거점 중심 편의시설 제공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1명의 택시 기사들로 구성된 울산 관광택시가 지난 10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다국어 교통 안내 지도 책자 제작, 배포, 교통 편의시설 설치, 관광 안내 키오스크 개선 등 외래 관광객의 관광 편의성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12쪽 지역 관광 고부가 가치화 도모입니다.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은 울산, 포항, 경주, 해돋이 역사 기획관의 균형 있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통합 홍보 가이드북 제작, 홍보 영상 제작, 통합 미션 투어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찾아가는 관광 홍보관 운영은 울산의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 10개소에서 울산 관광 홍보, ESG 친환경 캠페인, 문화공연 등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여름 동맹도시 한 번에 한 주 살기는 울산, 포항, 경주 해여름 동맹도시 간 체류형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0월 기준으로 240여 개의 팀이 여행에 참여하였습니다. 13쪽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울산 관광 스타트업 공모 사업은 예비 관광 스타트업 및 지역혁신 관광 스타트업 등 2개 분야 공모를 통해 예비 스타트업 4개사, 지역혁신 관광 스타트업 9개사 등 총 13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기업 맞춤형 컨설팅은 울산 소재 관광 서비스 관련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턴트 매칭 및 컨설팅 제공 등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14쪽 마이스 산업 대내외 경쟁력 확보입니다. 유에코 및 신생 마이스 도시 울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내년 5월 2,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2023 영남 수의 컨퍼런스를 비롯해 총 2건의 대형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였고 지속적인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기 분야 4개 학회 공동 유치 설명회와 울산시 구군 공무원 대상 마이스 직장 교육 등 4건의 마이스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마이스 도시 홍보 강화와 기반 조성을 위해 2022 아테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에
울산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와 공동으로 참가해 울산 마이스를 홍보하고 울산 마이스 산업 민간 공동 협력체인 울산 마이스 얼라이언스 신규 회원사 모집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해 5개 분과 36개사에서 49개사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울산 마이스 행사 유치 및 참가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난 8월에 개최한 2022 아시아 지역학 학술대회를 포함해 총 2건의 국제회의를 대상으로 개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마이스 도시로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입니다. 2021년 유에코 개관과 함께 울산 국제수소전시회 및 안전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국내 유일의 화폐 수집 분야 전문 전시회인 2022 울산 화폐박람회가 오는 11월 18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조폐공사, 일본 조폐국 등 조폐기관, 풍산화동향행 등 국내 화폐 수집 유통기업 및 고려아연, 풍산, LSMNN 등 비철금속 기업을 비롯하여 35개사 165개 부스로 개최될 예정으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화폐 박람회인 만큼 전국의 화폐 수집 인구들이 울산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지역특화 전시회 발굴을 위해 울산 마이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유에코 조기 안정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입니다. 2022년 개관 2년째를 맞은 유에코는 10월 초 전문자 시장 38건, 가동률 31.5%, 회의실 108건 유치입니다. 10월에서 12월 잔여 기간 동안 대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한 센터 홍보 및 체계적인 행사장 임대 관리, 안정되고 친절한 현장 고객 지원을 통해 대관 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신규 전시회 개발 및 육성 지원입니다. 유에코에서 개최되는 전시 주최사 지원을 통해 해당 전시회의 조기 정착 및 안정화를 유도했습니다. 2022년 지원 대상은 울산 국제 아트페어, 울산 건축박람회 등 총 7개 전시회의 민간 주최사이며 앞으로도 유에코에서 개최되는 다양하고 우수한 전시회의 주최사 지원을 통해 대시민 문화행사 체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센터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 개관 2년차를 맞이하여 유에코 시설 운영, 건물 관리를 위해 공종별 용역을 통한 전문성 있는 유지관리, 하저관리 및 설비 안정화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으로 안전한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센터 기본시설 구축을 통한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사장 음향 시스템 설치, 내부 창고 중축 등 지속적인 시설 개선으로 안정도 높은 행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부대시설 임대 사업을 통한 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롯데호텔 울산의 행사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올해 5월 카페, 편의점 입점으로 센터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 관광기업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임대를 통해 임대시설 입주율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임대 마케팅 및 임대 실시로 부대시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관광재단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함경준 울산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문화재단 및 울산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 다 협의하셨던 것 같이 본 질의는 15분 이내로 질의를 좀 해주시고요. 추가 질의 시에 10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의원님은 손을 간단하게 좀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먼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공진혁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 좀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전날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전시 컨벤션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칭찬이 많이 나와야 될 건데 좀 그렇지 못하고 우려되는 그런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광재단 대표 이사님 그 지난 4월에 인터뷰 하실 때 혹시 내용을 그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때 뭐 하신 걸 보면 제조 기반과 유니스트 같은 연구기관의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이 생겨나고 하니까 연계된 마이스 행사를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포부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래 됐는지라는 뒤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니스트와 관련해서는 유니스트에서 주최하는 그 게노무 엑스포가 저희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울산 관내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시회들을 갖다가 이제 유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그 학교마다의 그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녹록하지만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유니스트의 그 게노무 엑스포 행사도 지금 초보적인 단계인데 시의 일부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저희 행사장에서 하도록 이렇게 좀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 대표이사님 그 뭐 제가 지금 굳이 꼭 집어서 유니스트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 이제 울산은 산업도시 아닙니까, 그죠? 산업도시에 관련된 사업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콘텐츠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22년도 목표가 40%였다, 그죠? 40%였는데 지금 가동률이 한 31%뭐 이래 조금 남짓 이렇게 되는데 이 너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에서도 12%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그 31%는 9월 말까지의 9월 30일까지 저희 기준이기 때문에 31%의 그 가동률을 같은 달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지금 그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솔직하게 지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계속 행사들은 계속 지금도 있습니다만 계속 지금 행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40%의 그 가동률이 달성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약간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0월, 11월, 12월에는 이렇게 통계가 들어가지 않은 10월, 11월, 12월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전국체전 행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가동률이 거의 지금 12월 말 아주 연말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죠, 그죠? 뭐 전국체전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 이웃 도시하고 제가 비교를 해서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이웃 도시에는 보면 대구 같은 경우도 뭐 가동률이 한 50% 정도 이렇게 넘겨가지고 뭐 전성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도 백스코 같은 경우는 뭐 제 상 컨벤션을 지금 추진할 정도로 가동률이 높이 되고 지금 그거를 이제 너무 소규모로 지었다라는 그런 질타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준비 상황이나 선제적인 행정이 좀 뒷받침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고 주변 도시에 비해 가지고 이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사를 이렇게 앞에 치러온 부분들을 보면 갑질한다는 그런 민원을 좀 제가 받았습니다.
세계 관광 컨퍼런스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이고, 거기서 한 6월 달쯤 되면 좀 울산은 많이 덥죠, 그죠? 그럴 때 이제 행사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협력사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덥다라는 어떤 이유로 뭐 에어컨도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뭐 비용 지불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묵살이 됐다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행사 당일도 뭐 가까스로 어떻게 여러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동은 시켰다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국체전 기간에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가지고 경기를 위해서 설치업체들 간에 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됐다. 아무리 뭐 사전에 신청하는 서류가 미비가 되고 해서 뭐 절차대로 하셨겠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판단을 보면 체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전에 벌써 어떤 대회가 여기서 치러진다라는 것까지는 다 나와 있을 건데, 그거를 그렇게 막아서서 그런 분란을 일으켜야 됐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에코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게 실추가 되고, 앞으로 유에코에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좋은 이미지로 보겠느냐. 그 또한 울산의 이미지 실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울산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울산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산업도시입니다. 산업도시만큼 주변 기업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마이스 산업이 저는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했듯이 유니스트만에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기업들하고도 다양하게 있는 콘텐츠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장점을 가지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치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차례로 질의하신 거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스코나 엑스코, 대구 엑스코에 비해서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백스코나 엑스코는 저희들보다 계속 개관된 지 20년 정도 더 된 2000년대 초에 개관된 그런 전시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명성도 쌓았고 그동안 브랜드 이미지도 쌓았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좋은 서비스와 좋은 시설로서 보답을 제공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백스코나 엑스코 정도를 갖다가 제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의 그 적극적인 지원과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6월달에 그 관광 컨퍼런스의 냉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보고는 들었습니다. 보고는 들었는데 이게 관광 컨퍼런스 그 대행사가 사실은 이 전기 그 사용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하지 않았고요. 그래가지고 요청을 갖다 저희가 행사 운영하는 그런 실무진이 무단으로 막 이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런 과정을 거치질 않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뭐 얘기가 돼가지고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말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요청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전국체전과 관련돼서 입장하지 못하게 설치하는 데 입장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울산 전시컨벤션센터도 사고가 나면은 처벌을 아주 심하게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잘못하면은 그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그 설치업체 안전관리자, 안전책임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 경비라든가 그 밑에 그 직원들이 담당 안전관리 책임자가 없는 한에서는 입장시키지 못한다는 게 제가 방침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했고 그 과정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 금방 열어주긴 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 전국체전 공사 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전기 설치 업체가 해당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여야 되는데 저희가 나중에 체크를 해보니까 무자격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좀 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건 무엇보다도 저희 우에코 전시컨벤션센터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먼저 고려하라는 저희 방침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나중에 이렇게 협의해서 다 해결은 되긴 됐는데요. 또 아울러서 또 이 다른 그 산업 도시이기 때문에 울산의 그 주력 산업인 선박이라든가 선박 제조라든가 또 아니면 자동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전시 행사를 갖다 유치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진짜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일단은 그런 전시회를 갖다 일단 만들어내기 시작하려면은 적절한 수준의 공공 부분에서 투자가 좀 있어요. 선투자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투자가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시회라든가 이런 거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을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저희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의 재정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지역 특화 전시회, 저희 산업을 이용한 울산 지역의 산업을 이용한 지역 특화 전시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굴뚝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좀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런 부분들을 꼬집어서 지금 이야기는 하지만 문제점은 다 있겠죠, 그죠? 컨벤션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있을 거고 또 함께 그때 와서 하려고 했던 업체나 단체나 이런 데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선제적인 그런 행정 서비스를 좀 먼저 해줄 수 있는 건 하고 또 안전은 또 하다가 안전은 또 꼼꼼히 챙기면서 또 지적을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한간에 떠드는 우리 1,700억짜리 상품 홍보관, 판매 행사장 전락하게 됐다라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대표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은 다 꿀떡 같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아까 한 20년 정도 늦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뛰고 더 만나러 다니고 더 알아보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지가 없다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까 방금 이야기했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울산의 전시 컨벤션이 우뚝 설 수 있는 아까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다른 컨벤션들보다 우월하게 앞서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한 해 동안 마무리했던 사업들을 이렇게 좀 점검하고 챙겨야 될 이 시기에
지금 이제 우리 얼마 전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대대적으로 산하기관 통폐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에 의하면은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이 지금 이제 통합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가장 최종적인 의결 기구는 우리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러한 사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효율함 증진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 체계안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저희 의회에 거기서 상정이 될 것 같은데 이 문화재단과 관광재단 우리 대표이사님들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재단이 먼저 관광재단에 먼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산하기관 통합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실은 기획조정실과 문화예술과에서 관련된 게 지금 기획 조직 개편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본인들이 진단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답변을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관광재단. 예, 제가 저는 자세히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유사 사업에 대한 그 통폐합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광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통합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예산 절감 성과도 있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제가 아주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다음은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항은 알고 계시죠? 네. 자, 이 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울산연구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지금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이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연구 용역 결과 자체를 제가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우리 건강재단 대표이사도 말씀하셨지만 그 효율성 문제, 중복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전에도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문화하고 관광은 영역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문화 관광을 합쳐놨을 때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관광 나름대로 또 루스 현상이 있고 문화 나름대로 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폐합하면서 조직 기능 예산 기타 역할 사업 이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하면은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평소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만 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제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제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하면서 결국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게 없으면 관광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가 중심이 되고 소위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게 기술을 입으면 컨텐츠가 되고 거기에 이제 포장을 하게 되면 문화 산업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화라고 하는 이 컨텐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육성은 지속적으로 오히려 강화되면서 이렇게 이제 접목을 시키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내부나 외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게 문화 관광이지 관광 문화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재단의 대표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중간에 이제 우리 또 이제 이 기관장님하고 또 이제 같은 이야기할 수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재단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슬림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공공기관의 선도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이게 문화재단이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가면서 통합을 하는 것, 그거는 제가 볼 때도
그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광역단체 전라남도와 문화관광재단이 함께 하고 있고 그 외 특별시 광역시는 문화관광재단을 통합해서 운영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울산이 전국적으로 광역시 중에서는 최초로 지금 문화관광 이렇게 함께 통합을 해서 이 재단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금 우리 또 대표이사님들 두 분께서 그러면은 이제 두 분 중에서 그러면은 두 분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처우가 두 분 중에 그러면 대표이사는 어느 한 분이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다 같이 그럼 사퇴를 놓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없고요. 임기가 다 되셨고, 그러면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 임기가 얼만큼 남아 있습니까? 저는 올해 3월 2일 날 시작했기 때문에 임기 자체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고, 이제 제 개인적 입장은 울산 시민하고 문화재단, 그다음에 시 발전 방향에 있어서 그 가는 길에 제가 그 선택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신껏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그 뭐 제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마음의 정리를 좀 이렇게 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처음부터 사실은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와가지고 조직을 쇄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울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이 작은 부분에 대한 그 디테일한 부분은 누구나 다 관심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지만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울산이 이제 저는 뭐 역사 문화를 공부한 입장에서 볼 때 전통 사회 1단계, 그다음에 산업 사회, 공업도시 단계 2단계, 그다음에 이제 문화도시 단계에서 질적으로 다른 쪽으로 그 이렇게 이 트랜스퍼 전환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계기가 돼 있어서 마침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예비 문화도시를 실험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같이 협력해가지고 시와 이걸 하면서 법적 문화도시 지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목표로 설정하고 그 결과가 어찌 됐든 그게 정도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나름대로 일을 해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울산의 초대 박상은 대표이사님이셨죠. 네. 그분이 전국적인 어떤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문화에 대한 그 가지고 계시는 역량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좀 뛰어나신 분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울산 지역의 이 문화재단이라는 곳은 이 특세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많은 더 문화예술인들이 왜 울산 지역에도 많은 문화 대표이사를 할 만한 인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러한 이제 얘기도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우리 전수일 대표이사가 이 4년간 연임을 하셨고 그 이번에 이제 지금 이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이제 자리를 역임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문화와 관광에 대해서 최초로 지금 대한민국 광역특별시에서는 통합재단을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의견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도 심사를 하겠죠. 그러한 과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효율화 정지 방안 내용을 보고 이 세 개의 경영과 또 문화, 관광 이러한 분야로 나눠져서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게 이제 통합된다면 그 사무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 문화재단이라는 이 문화관광재단의 또 역할과 기능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사실 울산은 산업 수도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대표 도시인 것도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뭐 3대 주력 사업이 있죠. 중공업과 자동차 또 석유화공단이 우리 울산을 먹여 살려왔다면 앞으로 산업 수도에서 함께 체류형 도시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문화와 관광이 반드시 되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체류형이 될 수 있고 또 울산이 미래 먹거리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문화 관광 사업이다.
여기에도 이 재단에 대한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문화재단에 관련된 업무에 보면은 국비 공모 사업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많은 국비 공모 사업을 해오셨고 또 이 보면 문화예술가에서 국비 공모 사업이 있고 자체적인 공모 사업을 했는데 문화 관련된 재단에서 통합이 되더라도 문화재단은 앞으로라도 이런 문화예술가의 예산을 그냥 집행하는 대행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국비공모 사업과 창작 예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판로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 상품을 하나 만들었다, 아니면 무슨 무용 상품을 하나 만들었다, 이런 제품 이제 우리가 지원해줘서 어떤 그런 창작 활동을 해서 발표를 하고 난 후에 그 발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또 관광재단에서 이거를 유료화해서 그 상품을 우리가 상품화 만들어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팔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창작 활동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예산만 이렇게 받아서 집행하는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재단에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가요제를 하나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가요제에서 입상한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엔터테인먼트 역할을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이 재단이 정말 울산시에서 필요한 재단이 될 수 있고 울산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에게 정말 이 재단으로 인해서 울산 대중문화예술과 여러 가지 창작 활동할 수 있는 여러 예술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관광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류형 관광이 우리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컨벤션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컨벤션 사실 접근성이 아직까지 우리가 참 적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관광이라고 하는 꼭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류형에 대한 이런 관광 산업들도 우리 재단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냥 어떤 예산 집행하고 국비 공모 사업을 받아서 어떤 이제 시설을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울산 전체적으로 숙박계라든지 뭐 이런 이제 예를 들자면 체류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 대표이사님 비롯한 이런 전문가들이 앉아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노력을 해서 정말 지금까지 산업 수도의 이미지로 3대 주력 사업으로 우리가 울산에 먹고 살아왔다면은 거기는 거기대로 유지를 해가되 그걸과 함께 우리 울산의 또 그 산업 수도에서 매력 있는 문화와 관광이 무엇이 있는가를 또 우리가 또 발굴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어떤 발돋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잠시 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그 의원님 우려와 지적 온당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재단이 시에서 주는 돈만 쓴다라고 하는 약간의 제가 좀 제 입장에서는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건수가 한 14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정부 관련돼 가지고 국비, 매칭, 비매칭 요게 한 10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국비 관련된 예산이 42억 한 2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사업비의 27.6% 정도를 국비로 사실은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언뜻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문화 지역예술 특성화 이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국비 공모 사업에 노력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대행기관 예산을 그냥 집행하는 대행기관으로 이미지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비춰주는 모습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문화재단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여기서 창작 예술을 우리가 뭐 만들고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상품화 만들어서 이 지역 예술인들이 그 상품화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상품 만들어서 우리가 어디 이제 전국 어디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런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역할을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이지 네. 그걸 대행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가 있다는 거는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답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시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재단의 역할과 기능과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울산 문화예술에 좀 더 여러 가지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의 역할을 또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잘못 지금 들으신 것 같고요. 참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관광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뭐 제가 좀 우리 체류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관광에 대한 미래 먹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 쪽에 그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체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체류를 늘리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와서 방문객들이 돈을 많이 쓰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근데 울산의 경우를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다른 회의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체류를 하려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하냐면요. 숙박 시설이 필요합니다. 숙박 시설이 필요한데 울산 같은 경우는 호텔급 이 숙박 시설이 그 관광진흥법상의 호텔업에 대한 숙박 시설이 약 2,700실 정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요가 여기 관내 그 대기업들의 그 출장이라든가 아니면 장기 투숙을 위한 그런 숙박 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첫 번째 문제가 예약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려면 그런 여러 가지 숙박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러면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숙박 이 유형을 다양화합니다.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민박이라든지 또 장급 여관이라든가 뭐 모텔들 이런 걸 갖다가 좀 어떤 품질을 갖다가 좀 어떤 기준을 두어가지고 이게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울산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농촌 민박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요즘 많이 유행하는 워케이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한 달씩 와서 이렇게 살고 그러는 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이 장기 숙박, 워케이션 뭐 이런 농촌 민박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네. 또 예산이 또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좀 선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누가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게 먼저 해주셔야지 이게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문화재단, 관광재단 이제 이번 통합에 대해서 또 많은 시민분들이 또 문학에 관련된 분들이나 또 모르는 분들이 우려를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초로 지금 광역특별시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이런 상황에서 두 관계 대표 이사님들께 어떤 의견을 좀 청취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조직 진단은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이제 조직 진단과 또 그 용역을 통한 결과를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결국에는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에서 또 이 관련 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면서 어떻게 운영이 진행될까, 또 어느 부서에서 이걸 또 관리 감독을 할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이제 또 앞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일단 두 조직에 대한 통합에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장걸 의원입니다. 우리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재단 이사님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감사 자료를 쭉 살펴보다가 지금 현재 감사 자료 3페이지, 6페이지까지 쭉 보니까 세입 예산 편성 내역과 세출 예산 집행률을 쭉 봤습니다. 집행률을 쭉 봤는데 지금 현재 세출 예산에서 보면은 34개 사업의
집행률이 50% 미만이고 그 50% 미만 50% 미만이 그 지금 예를 들어서 10개 사업이 됩니다. 50% 미만 10개 사업이. 그리고 0% 사업이 또 2개나 돼요.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님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작성된 시점은 6월 30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집행률이 예. 0%돼 있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지금 뭐 10월, 11월 이때 주로 많이 집행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되게 많이 집행돼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이제 뭐 50% 이상, 70%, 100%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뭐 예술인들한테 신속하게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 이게 이제 이 집계가 지금 언제 된 겁니까, 그러면? 9월 30일 현재 시점에 집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감사 자료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9월 30일입니다. 감사 자료가 9월 30일. 그래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9월 30일 주로 행사가 9월 이후로 에이팜 이후로 10월 달에 11월 달에 있으니까 예, 반영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가 우리 관광재단 이사장님 우리 행감 자료 이렇게 사업 페이지를 쭉 보니까 6개 사업 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전용 사업에 대해서. 사업 페이지 보면 됩니다. 사업 페이지에. 예. 이제 울산 시티 투어 같은 경우가 이제 전용이 많이 되는데요. 예. 울산 시티 투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비해서는 현재 아까 뭐 보고서상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아까 확인한 바로는 한 28배 정도 지금 작년보다 그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행 횟수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류대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 너무 차를 많이 돌려서 그런지 2층 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황이라서 또 임차를 또 해서 또 넣고 이러는 상황에서 서비스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울산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많이 운영비가 많이 좀 소요가 되는 바람에 많이 좀 해줬고요. 전용이 되었고요. 전용 예산을 뭐 2월 자꾸 시키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시티투어가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당초에 받은 예산이 2억 8천 정도 받았거든요. 이게 좀 모자라가지고 지금 추가로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버스가 너무 많이 운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부분들은 뭐 사무 관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등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들 전용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 사유를 제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자료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자료 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 앞서서 지금 이장근 의원님 요청하신 자료 지금 뭐 바로 혹시나 각 자료 가지고 계시는가요? 또 이장근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있으시면 그 바로 좀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2건의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한 건의 자료는 조금 빨리 자료 수급이 되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동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잠시만요. 그 뒤에 자꾸만 움직이시지 마시고 지금 의원님 질의하고 계시니까
그 뒤에서 빨리 한 분만 좀 시합을 하셔서 자료를 이장걸 위원님한테 전달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뒤에서 좀 움직이지 말아 주시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동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동칠 의원입니다. 조직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우리 CEO분들 참 혼란스럽죠. 이 조직이 통폐합되더라도 이 거리 공연은 쭉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거리 공연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거리 공연이 이게 보면은 이 집행률이 18.2%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9, 10월에 집중돼서 이 집행률이 낮은 거죠. 보통 이래 보면은 이 공모를 이 6, 7월에 하더라고. 6, 7월에. 6, 7월에 이 공모를 하는데 뭐 6, 7월에 그 공모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답변을 하실 분이 계시면 우리 재단 대표이사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고 혹여나 뒤에 지금 관계되시는 분이 답변을 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문화팀장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 거리문화, 거리공연 사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리공연은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는 기본 예술가들 지원하는 사업과 예술교육 지원 사업, 이제 굵직한 큰 사업들의 좀 공모 사업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단체들 입장에서 큰 공모 사업들을 좀 정리하고 선정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단체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저희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6, 7월에 그 공모하는 이유가 큰 거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게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 6, 7월에 한다. 네,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거리 공연도 있고요. 네. 뭐 태화루 공연도 있고 문화가 있는 날 사업도 있고 예술가들이 좀 다양하게 이제 기본 단체들의 정기 공연이라던가 예술가 지원 사업 이외의 트랙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의 공연은 조금 이제 그 다음 이제 시기를 좀 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은 그러면은 이 거리 공연이 7월달에 공모해서 이제 보통 9월, 10월에 집중되잖아요.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 9, 10월에 집중되는 이유가 그러면은 공모를 늦게 해서 9, 10월에 집중되는 겁니까? 아, 네. 지금 저희가 공모 자체는 그 5월, 6월에 진행이 좀 완료가 좀 되었습니다. 공모 자체가 5월, 6월에 아니고 22년 7월달에 보면 공개 오디션 심의 이래가 30건 선정 이래 놨는데 7월달에 여기 보면은 문화재단 홈페이지 보면은 이게 6월 17일에서 7월 5일까지거든요. 5월달 된 게 아니고 거기 여기 지금 홈페이지는 6월 17일부터 딱 박아놨는데 5월달에 됐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정확한 날짜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의회 나오셔가지고 뭐 추정치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9월, 10월에 이 거리 공연 의미가 그러면은 9월, 10월에 하는 게 맞느냐? 한번 제가 그거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이 9월, 10월에 집중대가 있어요, 공연이. 9월, 네네. 10월에. 그래서 방금 담당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우리가 공모가 늦어가 9월, 10월에 한다 이러는데 사실 거리 공연은 공모하고 상관없이 계절에 맞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계절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거리 공연에 이 돈이 예산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자, 5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건 3천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네. 실지급액이 3천만 원이던데 보니까 이 다 하면 3천만 나옵니다. 자, 네. 3천만 나오고 또 이 2천만 원은 그러면 어디에 씁니까? 거리 공연 하는데 2천만 원 돈이 어디에 쓰죠? 네, 저희가 전체 그 40 팀을 선정해서 지역에 60회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과 관련한 진행 운영비가 좀 거기에 소요되고요. 그리고 단체 선정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공연 총액이 5천만 원이야. 자, 5천만 원인데 우리 30개 팀에 2번 공연하는데 이 3천만 원이 나가는데 그러면은 운영비로 우리가 공모하고 그 하는 운영비로 2천만 원이 나간다. 이것도 언밸런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언밸런스예요. 그런데 이게 공연을 30팀이 60회 하거든요. 자, 60회 하는데 그 가져가는 사람은 기계도 가져오고 또 이 사람도 3명, 4명 오는데 이게 뭐 나누기 하면은 한 번 오는데 한 10만 몇만 원밖에 못 가져가요, 그 사람들. 그런데 오전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공연하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은 물론 뭐 어떤 부류의 공연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공연을 하면은 한 7분이 와서 공연하는데 한 4,800씩 가져가요. 자,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은 다 우리 주민인데 그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렇잖아요. 자, 거리 공연 활성화위회가 지금 조례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그 조례 있습니다. 내용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다양하게 거리 공연이 좀 가능하도록 거리 공연의 존을 좀 형성하고 거리 공연의 전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거리 공연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 거리 공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내용도 모르시고 아마 보고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내용을. 그렇잖아요. 보고도 안 했고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 계획도 수립 안 했을 거고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서민 가면 어떤 이거 잘못된 표현인데 그 공연하시는 분들은 그 똑같은 예술인이라고 자부를 하는 사람인데 누구는 그 와가지고 공연 하루 종일 하고 돈도 한 10몇만 원밖에 못 받아가고 그 조례까지 제정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놨고 그러면은 그 계획까지 수립해서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라 이렇게 해놨는데도 그 지침도 안 따를 뿐더러 자 그러면은 그 형평성도 안 맞아요. 돈을 3천만 원 가져가가지고 그분들한테 공연자한테 주고 자 2천만 원은 그거 뭐 기획하고 뭐 공모하는데 쓴다. 그 자체도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이 거리 문화 활성화 문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해외 가면은 다 이 거리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올리려면은 그렇고 해운대만 가더라도 이 주민들이 거기에 서서 관광 오신 분들이 거기에 서서 구경을 많이 합니다. 거리 문화 활성화. 그런데 우리는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그렇게 보고해야 한다, 계획하라 이래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리 문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 문화에 공연하시는 분도 우리 주민이고 자 그러면은 예술회관에서 가서 공연 관람하는 분도 우리 주민인데 과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저는 뭐 문화 쪽에 뭐 좀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 예술회관 가면은 1년에 2번 하는데 한 100명 물론 코로나 시국이겠지만은 7분, 11분이 오셔가지고 공연한다 1억을 받아가요. 1억을. 자 그런데 거리 문화는 와가지고 60회 공연하고 3천만 원을 받아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거리 문화 활성화 그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거리 문화 활성화 또 그 계획 수립해서 그 해당 상임위에 조례 한번 뒤져 보십시오.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이 울산 문화에 아마 기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제가 그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예.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 지적하신 분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사입니다. 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이제 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총회는 우리 권태호 의원님께서 이제 중앙에 이제 공모 사업에 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하실 때 그 국비가 42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근거를 두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6억 정도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통합문화 이용권의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 그 나왔던 실버 마이크 뭐 2억 5천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예술가들이 파견하는 거 그거 하고 그게 제일 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소소합니다만 그 통합문화 이용권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관련된 그 예산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제가 데이터를 쭉 내보니까 그 정도 딱 나옵니다. 수치가. 그 부분에 42억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좀 제출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나는 그 지금 의아해서 저는 최소한 그래도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재단이 설립된 지가 벌써 한 이제 6년째 이제 접어들어서 되고 있는데 국비 육치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제가 좀 보고 있었는데 42억이라 해가지고 제가 조금 의아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행히 또 6억이 아니고 42억이 중앙에 확보해서 지금 뭐 사업을 실행했다 그러면 고무적인 일이고요. 의원님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지적들이 있고 이래서 새로 이제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TF를 구성해 가지고 네. 국비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또 하신다 하니까 이제 뭐 준비를 하신다니까 제가 좀 할 말이 조금 없는데 어쨌든 이래 한 6년 정도 이렇게 됐으면 국비 확보라는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나오는 또 문화원에서 나오는 그런 국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작은 6억의 실적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거고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중앙에 국비 확보에 우리 울산에 좋은 콘텐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할 일이 이제 많겠죠. 네. 역사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또 안아야 되는 게 문화재단하고는 엮으면 다 엮인다 이면 그죠? 맞습니다. 예, 그게 다 엮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전문성을 좀 더 겸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86페이지에 보면 메세나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좀 문화재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야도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기업하고 예술단체를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예, 사업인데 너무 이렇게 좀 대기업 위주로 좀 아무래도 좀 편하게 접근하고 또 대기업에서는 또 흔쾌히 또 대외 협력, 대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업체에서 다양한 분들이 같이 문화를 공유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재단에 올 때 가장 중요한 그 중점 사업 중에 하나로 메세나에 대한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뭐 회계 문제라든가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그 또 뭐 여러 가지 뭐 상황 여건이 그걸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좀 중단을 했는데 지금 이게 매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하고 예술단체하고 먼저 해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한테 그걸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7천만 원 정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좀 소위 나누어 주는 이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사업을 할 때 이제 한국 메세나 협회에다가 또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 메세나 그 돈을 받아와 가지고 우리 사업에다 이제 같이 보태 가지고 하는 이런 그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7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 기업들과 접해 가지고 매칭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왜 이렇게 지금 이제 기업들과 같이 이렇게 하느냐는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예, 뭐 이 우리 시비에 관련된 것도 뭐 높여서 다양하게 좀 더 풍족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기업에서 또 환원 사업이나 아니면 대의협력비를 이용해서 문화의 컨텐츠를 좀 질을 높여주기 위한 거에 동참한다라는 부분들로 또 접근한다 그러면 충분히 대화도 되고 예산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ESG 경영이라는 모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모델이 있다시피 매세나 지원 사업 등 이런 사업비 확보에도 좀 주력을 조금 하셔야 되겠지만 기업하고도 좀 더 소통을 가지면서 사업이 원만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조금만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기업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 단체나 개인 소위 네.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펀드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울산의 문화 발전에 대한 관심, 참여 또 함께 나누는 거 이러한 틀에서 메세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개념을 확장해 가지고 울산행 메세나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소위 이제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그걸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일단 이렇게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으시고 또 시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설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가지고 계신 그런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도 직원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좀 공유를 하셔가지고 네. 저희들하고도 같이 네. 한번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공진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우리 존경하는 공진영 의원님 질문에 국비 관련된 얘기를 하시던데 본의원한테 자료 있는 내용은요. 국비가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된 거는 42억이 맞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 정액 사업입니다. 그걸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문화재단에서 예산 확보한 거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그리고 또 문화 다양성 확산 사업,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그다음에 아시아 퍼시픽 뮤직 미팅 이 두 가지, 그다음에 문화가 있는 날 가족 맞춤형,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서 그 성과가 낸 겁니다. 근데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그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시고 국비 확보를 42억에 딱 하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은 국비가 문화예술가에서 차지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국비 집행했는 내용이 여러 사업 중에 국비가 지금 붙어 있는 사업은 이런 사업인데 이걸 가지고 국비 확보를 문화재단에서 해서 이 42억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다 하는 거는 그런 경영평가가 다 평가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답변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42억 집행한 것은. 그래서 그걸 바로 좀 잡아주고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우리 보면 행정상 감사 자료 우리 그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면은 스마트 관광 조성 사업이 저희들 이번 7월달에 대표사님 그 임시회 때 관광 생태계 기반 조성과 관련된 4개 사업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업무 보고할 때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사업, 그다음에 관광 기업 지원 센터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지역 관광 개선 사업 추진, 2022년 공공데이트 기업 매칭 지원 사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이제 이 행정사 감사 사무 자료에서는 이 한 가지 관련된 4개 사업이 이게 통일시 안 되고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아무리 찾아봐도 공공데이트 기업 매칭 지원 사업이 자료가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그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네. 사실은 공공데이터 수집하는 업체들하고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리 감독하고 저희가 그 전체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디자인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접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번 보고서에는 뺐습니다. 예. 아니 그 당시 때 우리 내용이 있는데 네. 그 대표이사님께서 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5,044억 정도 네, 네.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일자리도 약 한 1,227명으로 네. 뭐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네. 그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울산연구원에서 저희가 추산한 자료고요. 예. 사업 계획서를 제안할 때 만들어낸 자료고요. 예. 이제 스마트폰 그거는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가 될 거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아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지금 현재 여쭤보. 지금 구축 중이기 때문에 네. 구축이 완성이 되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네. 그때부터 이제 이제 사업 효과가 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감사조례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업무 보고 정치를 하고 우리가 업무 계획하고 당초에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제 민선 8기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희들 업무 보고 정치할 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없고 업무 보고서에도 없어요. 지금 여기도 없잖아요. 아무런 관련된 내용들이 없는 이런 상황. 그때 협업 기관이 레드 테이블하고 여행 로또 앤 투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저희들 설명했는데 그 관련된 진행된 사항 관련된 내용이 예. 그리고 한 가지 통일된 사업도 아니고 이 사업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렇게 업무 보고 신청할 때는 그 성과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그런 내용들이 전혀 좀 말씀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현재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거는 뭐 그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저희가 자료를 만든 기준은 예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계도 있지만 해무도 있습니다. 예, 하여간 그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주요 뭐 추진 사항 같은 업무 보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분류라든지 이런 것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좀 발언한 내용과 통일성 있는 이 행정 업무가 모든 게 문서에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제대로 갖춰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국비, 시비 뭐 이렇게 매칭 사업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보다는 이 관리가 중요한 게 면밀히 하게 이렇게 해줄 것을 내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파괴 효과가 너무 과장된 표현보다는 뭐 과장되지 않으면 더더욱 좋겠죠.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아니 이 정도의 어떤 파급 효과가 5천 몇백억 파급 효과씩이나 정말 흥분되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은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과장이라는 표현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이제 현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아직 제대로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는 내용들도 서두에 제가 방금 제안해드린 첫 번째 어떤 통일성 여러 가지 업무 추진에 있어서 업무 보고 청취와 이 결과와 행정사무감사와 이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면 변화되는 내용들도 충분히 의회와 소통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사입니다. 예,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장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를 보면서 우리가 지적을 안 하면은 이 세부 사업 내역 예산 전용 사업 이 세부 이 사업 편성목 이 변경 이런 걸 주지 않으니까 참 지적을 하면 이제 들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참 뭐 그 자리에서 보라 이건 뜻인지 몰라도 내년 또 이런 사업에 이 감사에 있어서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뭐 2021년도에 보니까 이 우리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우리가 전용 이 예산 전용 재단에 이 재단에서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목간 전용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주 이 편성 모기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전용을 할 수 있는데 사업명이라든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이사회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간 전용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뭐 행사 운영비로 바꾼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과목에 그냥 이렇게 변경인 정도거든요. 똑같은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화재단도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 전용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율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 않기를 개선이 충분히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장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진욱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권태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스마트 관광 도시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이 지금 소요 예산이 지금 90억이죠. 예, 202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3년 동안 올해는 이제 구축비로 해가지고 지금 국비 35억, 시비 35억 해서 매칭해가지고 쓰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사업 추진 속도로 봐가지고는 올해 안에 마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한국관광공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내년 3월까지 좀 해달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2월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너무 작업 속도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2023년도와 2024년도에는 국비가 각각 5억씩 들어오고요. 그래서 시비도 막 똑같은 금액으로 매칭이 되면서 유지 관리와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제 22년도에는 70억이라 돼가 있고 소요 예산은 90억이라 돼가 있길래 네네. 이제 그 부분을 어떤 부연적인 3개년 사업 산전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고려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지금 이거 이제 주관하는 업체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죠?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그다음 사업 제안서를 만들게 돼서 사업 제안서의 기본 요건이 ICT 전문 업체들을 갖다가 이제 그 공모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공모 컨소시엄을 갖다 구성해서 저희가 울산시와 울산관광재단이 같이 이렇게 제안을 하도록 사업 제안을 하면 그거에 공모에 의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하는 주관 이 ICT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유력한 이 전문 ICT 기업입니다.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와 저희가 지금 대표사님 그 부분 제가 잘 알겠는데요. 이 지금 업체가 지역이 울산 업체가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죠? 그렇습니다. 예. 혹시 그 지역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지역에 하고 같이 거버넌스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네, 물론입니다. 물론이고요. 네. 전문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업체는 이제 메가존이라고 굉장히 큰 ICT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한 컨소시엄 중에 한 회사가 울산 기업입니다. 울산 기업의 그 스타트업 중에서 이게 기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게 이 한 개 업체는 저희가 지금 울산 업체를 좀 선정해서 컨소시엄에 포함돼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크다고 해서 또 검증된 업체라 해서 꼭 믿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놔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거 왜 알고 있겠습니까? 안에 문제점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좀 더 들여다보시고 네. 관리가 필요하다. 좀 더 지역에 이 관광에 울산 지역 관광에 울산을 좀 더 잘 알고 하는 분들하고도 같이 소통하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꼭 그렇게 해서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스마트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제가 뭐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하셨던 내용을 조금 간추리고 마무리 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시 컨벤션 관련 또 우리 공진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시고 또 정책 제안도 좀 해주셨는데요. 실제 뭐 전시 컨벤션이 이제 운영 초기 단계인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가동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좀 모색을 하자. 이런 부분은 뭐 다 동감을 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 좀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 일회성, 뭐 간단한 조그만 아까 말씀하신 행사들 이외에 우리가 정말 마이스 산업 차원의 큰 틀에서 발전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찾아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표이사님의 좀 적극 행정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단 또 관련해서 우리 권태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게 뭐 국비 확보도 좀 하신다고 나름대로 또 노력도 많이 하셨고 아까 그 내용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뭐 이런 부분 이외에 또 창작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판로 개척 이런 부분들도 함께 또 이루어졌으면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판로 개척에도 좀 힘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칠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실제 우리가 거리 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저희 제가 7대 시연할 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조금 찾아봤는데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10조 사항을 좀 보시면 거리공연 지원과 활동 결과를 다음에 울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문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지금 당장 이행이 안 됐다 하면 추후에라도 이 부분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행하셔서 예산만 늘 뭐 우리가 심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필요하신 또 분들 이런 거 함께 가야 되는 또 부분도 있고 물론 이 거리 공연 활성화 우리 거리 공연하시는 분들을 너무 이렇게 열악한 대우 이런 걸 받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만들어서 좀 활성화를 시키자는 취지와 목적에서 만든 거니까 우리가 뭐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보고 알아야지 주호적으로 우리가 추진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도와드릴 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모색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꼭 뒤에서 보시고 우리 대표이사님 포함한 뒤에 관계 공무원들 충분히 이 부분 이행 좀 해주시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문화재단, 울산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함경준 울산관광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술가 중심의 창작 환경 조성과 문화도시 기틀 마련을 위해 울산문화재단의 역할은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시민들의 문화 복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광 마이스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계신 울산관광재단 또한 더욱 경주하셔서 울산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울산 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